자, 기본적으로 언론은요, 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고, 사실 언론이 하는 거는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합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자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앞으로 내년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결국은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경제라는 건요, 특별히 더욱더 어떠한 입장을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떠한 기사가 나왔냐면 이제 인플레 정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인플레가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건 호재죠. 이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인플레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서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그렇게 빨리 올릴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올해 내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을 계속 눌렀는데 여기에 대한 과도한 그 우려스러움, 사실 세력이 던진 거지만 우려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좋은 회사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파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회사 가치까지도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이요, 뭐 엄청 좋아진다라기보다 그냥 정상적인 분위기로만 다시 바꿔가면, 그래도 지금 상황은요, 코스피 기업들이 이때의 매출과 지금의 매출이 달라요. 지금의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던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그 외에 산업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매출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 가격에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가격은요, 정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이 많이 풀린 거에 대한 그 거품이 조성된 상황이에요. 이 거품은 결국 깨질 건데 뭐 이 상황에서 깨지진 않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깨지겠죠. 그래서 지금 정상화의 어떤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언론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저렇게 어떤 결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입장을 내놓는 걸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호재다.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 좌우가 진짜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려스럽지 않은 세상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우려스럽죠. 뭐 지금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우려스러워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뭐 중동 지역도 서로 막 싸우고 막 우려스러워요. 근데 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부각시키냐 부각시키지 않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하면 웃긴 게 뭐냐면 회사들도 언제나 악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비쳐지고 보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네옴시티 이후로 개미가 많이 붙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옴시티를 보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수급 붙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네옴시티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네옴시티 관련주 하면서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국과의 어떤 뭐 거래를 통해서 사우디가 그쪽하고 거래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는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 대북주랑 굉장히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대북주처럼 주식이 반영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좀 사이가 안 좋으면 대북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사이가 좋으면서 뭐 화해 모드로 가면 올라가고, 네옴시티도 똑같아요. 이거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또 세력이 이용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언론에서 분위기를 네옴시티로 밀어주니까 개미가 바로 붙어버렸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또 이제 인플레 정점론이다 하면서 금리 인상이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 이제 서서히 투자를 이제 해도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또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올 초쯤에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를 쓰면서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막 하면서 막 경고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죠.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강력하잖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지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금리 오른 건 좀 충격이긴 해요. 이거 좀 문제는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안 되거나 또는 물가가 폭등하거나, 그쵸, 이것도 아니죠. 유가 지금 잡혔죠, 어느 정도? 예, 잡혔어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치고는 금리 인상된 거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다는, 더 많이 벌었죠,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투심 자체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안 좋은데 약간은 긍정적으로 언론이 이야기했다는 건 어떠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쟤네는 자기네가 저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방향과 분위기 강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오다를 받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네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 주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언론은 완전히 투명할 수 없거든요.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을 보는 방법은 저렇게 뭐 기사 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미냐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미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